자요. 물권 요청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물권 요청권은요, 시험에요 참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권 요청권은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그림을 통해서요 먼저 한번 설명을 좀 이따 하고요. 여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 요청권은요 여러분요 먼저 지역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저당권 있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자니까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첫 번째요. 자, 두 번째는요 유치권하고 질권이죠. 유치권하고 질권에는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추 적용한다는 건 준용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어 없어? 규정이 없죠. 따라서 유치권 자체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요 없어요. 유치권 자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없다. 이건 가장 이건 기본이에요. 너무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는 뭐냐면 현재요. 가장 기본이 뭐다? 현재 침해 받고 있는 소유자가요. 소유자뿐만 아니라 물권자가 돼요. 물권자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소유권 나오니까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뭐 하고 있는 사람? 현재 침해하고 있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요. 점유자에게 청구하죠. 이때의 점유자는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를 포함하는 것인데요. 누구는 안 된다? 누구?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한테는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청구할 수 없어요. 오늘은요 꼭요 어디요? 특강하는 날 같아요. 알겠죠? 아침부터 시작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요. 아까 6시 15분에 끝나가지고요. 계속 강의하다 보니까요. 이게요. 특강할 때 보면 보통 막 11시까지 특강할 때가 있거든요. 꼭 특강하는 것 같아요. 알겠죠? 특강하면 늘 쉬어야 되는데요. 그죠? 그것도 아니고요. 또 그제는 또 여기서 날밤새 갔거든요. 자료 정리하느라고. 이거 아까 PPT 작업하는 거 이거 만든다고요. 날밤새 가가지고요. 세상은 그런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현재요, 침해 받고 있는 소유자가요, 현재. 이걸 뭐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물권은요,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요, 청구권은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에요. 그럼 먼저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요. 사례형 문제 나왔을 때요. 그걸 보면서요. 설명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권 요청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점유권이 침해를 당하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소유권이 침해를 당하면 소유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란 말이에요. 보통 소유권이 가장 기본적인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통해서 이제 보통 문제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자, 우리 소멸시험 한번 볼까요? 소멸시험. 소멸시효를 보면요. 먼저 우리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은 봐봐. 이게 내가 소멸시효라는 뜻이 뭐냐면, 소멸시효라는 것은 내가 성규 씨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어. 오늘 돈을 받은 날이에요. 근데 돈을 갚기로 했죠. 근데 돈을 안 갚는단 말이죠. 근데 내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죠. 그럼 오늘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어떠한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 거야. 친구니까.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소멸시효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점유권을 봐봐. 이거 점유죠. 근데 점유권은요 놓으면은요 그 자리에서 점유권이 없어져 버려요. 당장이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릴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잡으면 점유권, 놓으면 점유권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잖아요. 소유권은 뭐냐? 항구성이 있어요. 소유권 자체는 뭐가 있냐? 항구성이 있어요. 항구성은 영원한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소멸시효. 그런데 봐봐. 물권적 청구권은요. 소유권에 대해서 침해가 있을 때 행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생각을 해봐.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침해가 있으면 무조건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침해가 없으면 물권적 청구권이 없고 침해가 있으면 무조건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논리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침해가 있을 때만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 침해가 없으면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해가 있는 한
물권적 청구권만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당연히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또요, 우리 여기 봐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지상권하고요 지역권은요 몇 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20년에 소멸시효에 걸린대요. 전세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 전세권은 최장이 몇 년이죠? 10년이죠. 20년 동안 전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요 지상권, 지역권은 몇 년이다? 20년 이렇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거든요. 이 담보물권은 주된 권리가 존재하는 한 종된 권리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아시겠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는 것은 딱 두 가지만 보면 된다. 뭐하고다? 지역권하고 지상권 두 가지만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만 소멸시효에 걸린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역권, 저당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지역권, 저당권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뭐가 없다? 또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 지역권과 저당권 점유하지 않는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아시겠죠? 자, 유치권자. 이러면 유치권자 봐봐. 유치권자는 유치권 자체에 대해서 물권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죠? 유치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럼 침탈당하면 뭘 한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했다가 점유를 침탈당했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있지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를 해요. 그런데 뭐는 못한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방해제거, 방해방 다 안 돼. 유치권 자체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치권자도 뭐를 한다? 점유는 한다. 점유. 그러니까 뭐는 있다? 점유 보호 청구권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이걸 뭐라 하죠? 점유 보호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행사할 수 있다. 뭐를 하니까? 점유는 하니까. 그런데 뭐는 못한다? 점유권에 기한 이거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 된다, 안 된다? 안 돼. 점유권은 되고 안 되고? 되고. 헷갈리지 마. 알겠죠? 점유권은 되고 뭐는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32번. 자,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냐? 봐봐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냐면 물권이라는 것은 뭐죠?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잖아요. 내가 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침해를 하면은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 물건이 지금 침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귀책 사유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요, 손해배상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 잘못이 있어야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요 뭐다? 손해배상을 할 때는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했을 때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알겠죠? 잘못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귀책 사유가요. 그런데 손해배상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책 사유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자, 33번.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한다. 그건 안 되죠. 한번 봐봐. 자요, 여기요. 물권적 청구권은요 귀책 사유가 있어도 되고요 귀책 사유가 없어도 된다 그랬죠. 이건 둘 다 돼요, 둘 다. 근데 손해배상은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귀책 사유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뭐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 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병존. 왜 병존할 수 있다? 둘 다 귀책 사유가 있다게 봐. 귀책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하고, 당연히 귀책 사유에 의해서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뭐도 행사한다? 손해배상도 한번 볼까요? 이런 것을 얘기해요. 자, 지금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의 을이요. 을이 남의 땅인 걸 알면서 무단으로 건축을 했어. 무단으로. 이 건물 누구 거예요? 을의 거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건물은 뭐를 하라고 해야 돼? 철거하라고 청구하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죠.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으니까 또 뭐도 청구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가 다 병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여기요. 지금 여기 이렇게 갑의 거죠? 근데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죠? 을이 무단으로 건축해서 이것을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팔아먹었어. 병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병한테 건물을 뭐라고 청구한다?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병이 잘못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누가 잘못했다? 그래서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병이 잘못이 없어도 철거 청구,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잘못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잘못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잘못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지만 손해배상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물권적 청구권은요, 많이 나온 때는 한 해에 3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 알겠죠? 자, 재밌는 말이죠?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의 요건으로서 요구는 방해 배제할 때 방해죠? 방해하고 손해는 구별된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손해는 뭐냐면 손해는 종료가 됐다.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방해는요, 방해 제거할 때 방해는 현재 진행 중일 때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자, 봐봐. 이러면요, 지금 방해 제거를 해야 되는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봐봐. 내 자전거에요, 누군가 지금 올라타 앉아 있어. 누군가가 자전거 위에. 그럼 이거 방해 제거해야 돼?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나가라겠지. 내려가라. 그럼 내려왔겠죠. 나가라니까. 내려왔는데 타이어가 펑크 났어. 그럼 뭘 청구해? 손해배상. 이해됐죠?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진행 중일 때는 뭐를 청구하고? 방해 제거를 청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해란 말은 현재 진행 중일 때 방해라고 하는 것이고, 방해가 종료가 됐다, 결과이다,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은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말이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당사자죠? 그럼 누가 누구한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한다? 누구한테? 물권적 청구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누가 누구한테 청구해? 물권적 청구는요? 누구한테? 현재 눈 없어요? 현재 뭐하고 있는 사람?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누구한테? 침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현재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해준 자? 격려해 준 자. 이 사람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 여러분요, 지금 이게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 누군지 모르냐고. 격려 등기해줬다. 그럼 소유자도 아니다. 더 이상. 그럼 종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야죠. 이 사람 뭐라고 한다? 종전 소유자죠. 종전 소유자를 뭐라고 한다? 소유권을 뭐라 했다? 상실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실한 자, 종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권을 상실한 자, 종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불법 점유자,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행사할 수가 없다 이래야죠. 없다. 틀렸죠? 이렇게. 없다 이래야죠. 왜요? 누구만 할 수 있다? 현재. 키워드가 뭐다?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이렇게. 됐죠? 자, 미등기 건물. 이게 이제 오랫동안 재밌는 말 나왔죠? 자, 미등기 매수인이죠? 미등기 매수인은 관습법상 물권자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니까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을이 지금요, 미등기죠? 미등기. 근데 여기 이 건물을요, 샀는데, 매매를 했는데, 미등기예요.
A가요 불법 점유래요. 누구다? 제3자죠. 여러분 제3자가 있으면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 기준이죠. 등기부를 항상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죠.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 여러분 됐나요? 언제나 등기부를 기준하니까요. 이 갑이 을한테 분명히 팔았잖아요. 그런데 등기는 갑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 지금 미등기잖아요. 그럼 제3자 입장에서는 누가 소유자로 보여요? 갑이. 을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 을은 이 말이죠. 불법 점유자 A에게 직접 이게 중요해. 직접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직접 소유권에 의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직접 명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청구한다? 매도인을 대위하여 매도인을 대위 또는 양도인을 대위하여 이렇게. 알겠죠? 대위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양수인은 양수인 누구죠? 양수인은 누구고 양도인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매수인이고 매도인이죠. 그럼 양도인은 누구예요? 양도인은 누구다? 종전 소유자죠. 또는 소유권을 뭐한 사람이다? 상실한 사죠. 누구다? 전 소유자죠. 전 소유자죠. 알겠죠? 이 사람은 물권적 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양도인에게 물권적 청권을 뭐 할 수 없고 유보할 수 없고. 유보란 말이 뭐죠? 갑일한테 물건 팔면서 뭐라고 팔았는데요. 을이 말한다. 매수인이요. 나한테 너가 대신 물권적 청권을 행사해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유보할 수 없고. 양도인은 누구죠? 양도인은 종전 소유자죠.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소유물의 방해배제로 청구할 수 없다. 양도인은 청구를 못한다. 됐죠 지금? 이런 물권적 청구는 이론은 아무리 많이 필요 없어. 알겠죠? 그래서 문제 지문을 통해서 이해해버리면 돼. 자, 그 다음에 토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자, 이건 봐봐. 이것은 뭐가 중요하냐. 여기 갑이 있죠?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갑한테요 잔금을 지급했어. 잔금을 지급했고 갑은 을한테요 물건을 인도했어. 인도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다? 미등기예요. 그럼 등기를 누가 가지고 있다? 갑이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예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 누가 소유자예요? 등기는 갑이죠? 등기는 아직 갑이죠? 그런데 여기요 을은 미등기죠? 현재 누가 소유자다? 을을 뭐란다? 사실상. 다른 말로 뭐란다? 실질적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 지금 뭐가 있죠? 이것을 뭐란다? 법률상 또는요 형식적 소유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는 실질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제3자가 볼 때는 뭘 가지고 따진다? 등기를 가지고. 갑하고 을하고는 등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가 봤을 때는 뭘 가지고 따진다? 등기부를 가지고 따진다. 등기부. 알겠죠? 그래서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을이 실질적으로 소유자죠. 그러니까 갑은요 이 사람이 미등기를 했다고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 사람은 점유할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을이 가서 또 병하고 또 계약을 해. 병하고 또 병한테 인도를 했어. 인도를 했는데 이 사람도 또 을이 미등기가, 이 사람도 미등기겠죠. 갑은 을에게는 반환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병한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하다고 105번 얘기했어. 알겠죠? 왜 그러냐? 병은 을의 권리를 이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을의 권리를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요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를 못하고요 당연히 누구한테도 청구 못한다? 병에게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죠 지금?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먼저 여기서부터 볼까요? 토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을이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 병에게 병에게 인도를 해줬어. 매도인 갑은 제3자 병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미등기죠? 이 사람이 미등기니까 원래 갑한테 등기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이때 이 등기 청권은 뭐다? 채권적 청권이죠? 채권적 청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죠.
그런데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했다. 몇 년이다? 10년이다. 점유를 계속한다.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 을이 그것을 병한테 처분했다. 처분했다. 이 처분한 것을 점유 계속으로 본다. 상실로 본다. 점유 계속으로 본다. 계속이다. 상실이다. 계속이다. 점유 계속.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무슨 알겠죠? 이렇게. 지금 원래 이 문제는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요 그 강의 노트 보면 중간 생략 등기에 보면 바로 그 위에 나와 있어. 아시겠죠? 자, 39번은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서. 자, 지금부터 보시죠. 자, 이건 이제 중요하죠? 자, 갑의 토지 위에요. 자,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죠?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죠? 무단 건축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죠. 건물이 무단 건축했죠?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가 누구다? 건물 소유자는 을이죠. 을. 건물 소유자가 어디를 점유한다? 대지 점유자다. 대지 점유자다. 대지 점유자는 누구다? 을이다.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다? 무단 건물이다. 그러면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다? 무슨 소유자다? 불법이죠. 그 다음에 이 대지도 무슨 점유다? 불법 점유다. 이 땅은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갑이 이 토지를 점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토지를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다? 을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토지를 인도해 달라고 해야 되겠네. 인도하려면 건물이 뭐가 돼야 된다? 철거가 돼야 되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고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을에게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퇴거 청구를 못해. 철거와 인도는 청구할 수 있으나 퇴거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해. 을은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으니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을이 이것을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 병한테 건물에 인도했죠. 갑이 이렇게 했죠. 그럼 이 갑은 누구예요? 이 병은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도 아니다. 건물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구다? 이 사람은 건물 점유자이죠. 건물 점유자. 건물 점유자는 대지 점유자도 아니다. 대지 점유자도 아니다. 뭘 떨어요?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점유자가 아니죠. 대지 점유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청구할 수 있다?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왜? 얘가 나가야지 건물을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갑은 을을 대위해서 병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하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지금 건물 소유자다? 을이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철거를 청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이라는 사람하고 매매를 하죠. 매매. 집을 무단으로 건축했다가 정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죠. 그럼 이 사람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이 사람이 등기가 된 경우가 있고 미등기가 된 경우가 있겠죠. 아무튼 갑하고 을하고 정 사이에서는 누가 무조건 미등기해도 누가 소유자다? 정이 무조건 소유자다. 정이. 이 사람 무슨 소유자라고 한다? 사실상 소유라고 하고, 등기가 됐으면 무슨 소유자다? 법률상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소유자. 지금 이 정은 잘못이 있다 없다? 귀책 사유가 없다. 귀책 사유는 없는데 지금 문제는 이 갑의 토지가 정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어? 건물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어? 누구 때문인지 몰라요? 아니, 건물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건물 때문에. 건물이 무슨 건물이죠? 무단 건물이잖아요. 이 무단 건물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무단 건축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갑은 정한테 뭘 할 수 있다? 철거. 잘못 없으니까 뭐는 청구를 못해?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하죠. 근데 아까 말했죠.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뭐를 불문한다? 귀책 사유를 불문하니까 잘못이 없어도 이 정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소유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만 없어버리면 돼. 그래서 정은 잘못이 없지만 정한테 건물에 철거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미등기여도 철거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사실상 소유자니까. 그런데 이 정이 미등기일 때는 실질적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죠. 아니,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죠. 그러니까 이 정이 미등기일 때 사실상 실질적 소유는 정이지만 법률상 소유자는 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미등기인 경우는 또 누구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을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은 누구 소유자다? 법률상 소유. 정은 누구다? 실질적 사실상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만 여러분 딱 알면은요, 물권적 청구권양선 다 끝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실무를 할 때요, 누군가가요, 땅에다가요, 누군가가 건물을 지었다, 뭐 비닐하우스 쳤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따져가면 돼. 알겠죠? 누가 했는지. 그럼 다 끝이에요. 왜냐면 우리가요, 이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 아닌 사람은 다 건물의 점유자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한테 우리 얘기한단 말이죠. 누구한테 철거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누구한테 물어본다? 물건의 소유자한테. 무슨 알겠죠? 소유자한테 청구한다. 다음 볼까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네. 이 사람이네. 미등기로 매수했네. 그럼 미등기여도 건물의 철거를 말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법률상 소유자한테도 철거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매수인은 자기가 건물을 신축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없다?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미등기도 철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40번은요, 을이 남편각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한 없이 주택을 계속해서 점유한다. 을이 그럼 누구죠? 을은 남편이라고 했으니까, 을이 남편갑이라고 했으니까 을은 누구죠? 처죠. 옛날에요, 처는 남편의 점유 보조자다, 이런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는요, 남편의 점유 보조자예요. 이런 판례가 옛날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90년대 이후에서는 처하고 아내, 남편하고는요, 공동 점유자로 봐. 공동 점유. 그러니까요, 남편이 불법 점유하는데 처가 따라와서 같이 살잖아요. 그럼 처도 공동으로 불법 점유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침해를 당한 사람은 남편한테 철거 청구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처한테도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남편각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한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죠. 죄송해요, 여기를 해야 되는데 권한 없이란 말이 중요한데요. 권한 없이 점유한다, 그 말은 불법 점유한다, 이 말이죠. 불법 점유, 소유자의 명도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유자는 누구한테도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처한테도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처는 남편하고 무슨 점유다? 공동 점유다. 공동 점유. 처는 남편과 공동 점유이기 때문에요, 처도 불법 점유고 남편도 불법 점유죠. 그래서 남편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인도 청구할 수 있고, 처를 상대로 인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점유 보조자, 이런 봐봐요. 우리는 누구한테 항상 한다? 소유자가 누구한테? 점유자한테. 누구한테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한테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점유 보조자가 누구죠? 점유 보조자가 누구예요? 오케이. 가사상 파출부죠. 영업상이 누구죠? 알바생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타인의 지시란 말이 있어야 돼. 알겠죠? 이런 경우로 뭐 한다? 점유 보조자다. 점유 보조자는요, 뭐는 하지만, 점유는 하지만 뭐가 없다? 점유권이 없다. 점유는 하지만 뭐가 없어? 점유권이 없다, 이 말이죠. 점유권이 없죠. 그 말은 점유자가 아니다, 이 말. 점유자가 아니다. 직접 점유, 간접 점유자한테 행사해야 되는데 점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지금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임차권이죠? 잘 봐봐. 자, 임차권은요, 이렇게 갑이 있고, 갑이 임대인이죠? 임대인이고요. 을이 지금 누구죠? 임차인이죠?
갑하고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이 임대차 계약을 뭐라고 한다?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요. 아시겠죠? 임차인을 뭐라고 한다? 점유 매개자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 점유를 매개한다는 말이에요. 매개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중매를 선다, 연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을 뭐라 한다? 간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간접 점유자요.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을 뭐라고 한다? 이 사람요 직접 뭐라고 한다?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직접과 간접을 연결해주는 끈이 뭐다? 임대차다. 그래서 점유를 직접과 간접의 점유를 매개 연결시켜주는 관계, 그걸 임대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 임차인이요 아직 이사 오기 전이에요. 아직 이사를 안 왔어요. 계약을 하고 아직 이제 출발 안 했어. 이사를 온 경우가 있어. 이사를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여기 임차권이 전입 신고가 돼 있거나 또는요 뭐가 돼 있거나 등기가 된 경우, 전입 신고가 등기가 있으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대항력 전입 신고가 돼 있는데요, 누군가가 여기에요 이 건물에 불법 점유하잖아요. 그럼 이 불법 점유하면 이 X한테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다? 임차권으로 방해 제거하고요,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을 청구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뭐를 했죠? 이사를 갔잖아요. 이사를 왔잖아요. 그러면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아직 이 사람 이사 안 왔잖아요. 점유도 않고 이사 안 왔으니까 전입신고나 등기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임대인의 권리를 어떻게 한다? 대위해서 행사한다. 대위해서. 이 세 가지를요 자세히 알아야 돼요. 임차인,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되죠. 여기 지금 뭐가 돼 있다고 그랬어? 등기가 됐네요. 그러면 이 임차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네요. 대항력.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오늘 작용의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 우리가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잖아요. 그 변경을 보면 주체의 변경이 있고 내용의 변경이 있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좋아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관계인데요, 여기서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좋아졌어, 나빠졌어? 좋아졌죠. 효력이 좋아졌다. 효력이 좋아진 것을 뭐라 한다?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제3자에 대한 효력,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 한다? 대항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항력이 생긴다. 뭐가 있으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을 뭐라고 표현한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대항력을 뭐라고 한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참, 항상 우리가요 대항력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대항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와. 그럼 그것은 뭐를 얘기한다? 대항력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자,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를 뭐를 행사할 수 있다? 대위. 이때 임차인은 뭐죠? 지금 점유하면은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하면 되죠? 이 사람은 지금 이 임차인은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이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직접 방해 제거를 청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말이 없이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원칙적으로 뭐가 없어? 대항력이 없죠. 대항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3자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 등기란 말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직접 청구한다, 대위해서 청구한다, 대위해서 청구한다, 대위해서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44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의 침해자에 대해서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말할 수 있다. 대위. 왜 대위다? 아무 말 없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원래 채권이니까.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했거나 전입신고가 있다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 말이 없으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직접 행사한다? 대위한다. 대위 이게 중요하죠. 자, 재미있는 말은 제거 비용이죠. 우리가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비용 청구 못해요. 이 비용은 별도로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에 뭐라고 되어 있다? 213조에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에 대해서 소유물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4조는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소유권으로 행사를 할 때는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나 예방만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청구하다 보면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은 별도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물권적 색채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하는 것은 순수한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별도로 청구를 해야 되는 거야. 비용은. 알겠죠? 비용이라든가 손해배상은요. 그래서 이 비용은 채권이죠. 별도로 청구해야지 물권적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지금 아까 우리 그림 있죠? 그림 봤었나요? 그림을 지금 지워가지고요. 자, 지금부터 봐봐. 여기 지금 이렇게요.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요. 무단으로 건축하죠? 을이 무단 건축했죠? 무단 건축해가지고 이 을이요. 이것을 누구한테 팔았냐?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다. 그 다음에 별말이 없네.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럼 소유권 이전받았다. 그러면 병이네요. 병이요.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이 좀 있다죠. 자, 이렇게 지금 무단 건축했죠? 자, 이런 무단 건축하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죠? 을이죠.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뭘 한다? 점유하죠. 원래는 갑이 소유자니까 대지 소유자니까 갑이 점유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다? 을이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 누구다? 갑인데 을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대지를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대지를 인도받으려면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을한테 건물을 철거해라. 철거를 뭐란다? 대지가 지금 건물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라 이 말이죠. 방해 제거. 그 다음에 토지를 뭐라라? 인도를 뭐란다? 반환 청구 이 말이죠. 철거하고 인도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죠. 자, 1번 이게 지금 누구의 소유이다? 을 소유죠. 을 소유니까 을한테요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을이 건물의 소유하죠. 을을 상대로 을은 누구다?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니까요 이 사람한테 퇴거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퇴거 청구를 못해. 퇴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2번요.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의 소유권을요 병이 이전받았어. 병이.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현재 소유자는 병이고 갑은 누구다?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이 말이잖아요. 종전 소유자는 물권 청구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면 갑은 누구다? 갑은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종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셔요.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했죠. 여기 지금요. 다시 이제 여기서 정에게 건물을 매도했죠. 정에게 지금 토지 소유자 이제 갑이죠. 정에게 매도했죠. 그런데 이 정이 등기가 된 경우가 있고 미등기인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정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법률상 소유자, 미등기일 때는 사실상 소유. 법률상이든 사실상이든 둘 다 소유자죠.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갑은 등기가 되어 있다 철거 청구할 수 있고 미등기에도 철거 청구할 수 있고 특히 미등기일 때는 누구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을에게도 철거를 청구한다. 을은 누구랑 한다? 법률상 소유. 이렇게. 이런 봐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러면 알고 있죠 지금. 내가 지금
질문을 안 해가지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너무 과대평가한 건가요? 알겠죠? 그건 아니죠. 알고 있죠, 지금 무슨 말인지. 자요, 3번.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했죠. 정에게. 근데 정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이 있든 없든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정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고 인데서는 아직 미등기다. 꼭 이런 말 나오죠. 정이 아직 미등기다. 무슨 소유자다? 실질적 소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사실상 소유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은 정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미등기도 철거 청구가 되죠? 자, 4번.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재밌는 말이죠. 건물을 축조했는데 무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죠? 자, 그럼 봐봐. 지금요, 이게 갑의 토지이죠? 갑이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을 했죠? 근데 여기서 지상권자 을이 건물을 신축을 했죠? 근데 여기는요, 또요, 무가 또 불법 점유하죠? 불법 점유? 무가 지금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무한테 뭐라고 한다? 나가라. 퇴거 청구해야죠? 나가라. 방해 제거 청구. 퇴거 청구해야 되겠죠? 나가라. 이것을 갑이 청구한다, 을이 청구한다. 갑 또는 을이 청구한다. 갑 그리고 을이 청구한다. 미치고 팔짱 모르겠다. 몇 번이다? 몇 번? 누가 청구한다? 이게 지금 이 건물은 적법이고 불법이고 필요 없어. 무단 건물이고 뭐가 필요 없어. 건물은 무조건 누가 소유자다? 신축한 자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건물은 신축한 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건물 누구 것이다? 을 것이요. 더더욱 을은 지상권에서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 건물은 적법한 건물이고, 그 다음에 을이 완전한 소유자죠. 그러니까 건물을 무단 점유한 사람이 있죠. 그 불법 점유한 사람한테 나가라. 퇴거 청구는 누가 하는 것이다? 건물 소유자. 누구다고? 건물 소유자. 알겠죠? 을이 청구하고 갑은 청구를 못하죠. 갑은 토지 소유자지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만약에 여기는 지상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지상권이 없다고 해도 이것이 무단으로 건축됐다고 해도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다. 그래서 을만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무단 건축했다 그러면 갑도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무단이든 지상권이든 관계없이 신축한 사람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다? 을만 소유자다. 을만. 누가 방해 제거를 청구한다? 을만 청구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아시겠죠? 가끔 가다가요, 상담하다 보면 민법이 어렵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뇌시경을 한번 찍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알겠죠? 뇌가 있나 없나 이렇게. 자, 46번은요, 5번은요.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했네요. 알겠죠? 을이요. 임차권. 야, 재밌는 말이 나왔죠? 자, 그럼 봐봐요. 이거는요, 우리가요, 622조에 해당해요. 622조. 민법 622조. 임차권에 있어요.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621조에 의하면 임차인은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어. 그래서 등기를 하게 돼. 이걸 임대차 등기라고 그래요. 임차권 등기하고 임대차 등기는 달라.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청구하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를 임차권 등기라고 하고, 적법한 임대차에서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해서 등기한 경우 있죠? 621조를 임대차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토지야, 토지. 우리가 주택의 경우는 전입신고하면 되죠.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땅은 전입신고나 등록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원래 등기 아니면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하도 등기 안 해주니까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되냐? 622조에 갑의 토지에 을이 임차인이에요. 2월 1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가지고 의리, 여기다 건물을 건축해. 의리 건축해. 3월 1일 날. 그래서요, 여기 4월 1일 날 등기를 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부터 대항력이 있다?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이요.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4월 1일부터. 하도 등기를 안 해주니까 임차인이 땅 빌려서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보존 등기 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아니 이제 몸이 좀 풀려서 강의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보존 등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임대차 등기. 보존 등기면서 동시에 임대차 등기로 봐줘. 알겠죠? 동시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4월 1일부터 대항력인데 문제는 뭐죠? 땅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땅 주인이 병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병으로. 근데 언제 바뀌었냐? 여기요 4월 10날 바뀐 경우가 있고, 여기요 3월 10날 바뀐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한테. 그러면은 여기요 병한테 먼저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등기했죠. 그러니까 누가 더 빨라? 병이 더 빠르잖아요. 여기는 4월 1일이 지나고 나서 병이 등기했죠. 그럼 누가 더 빨라? 의리 더, 임차인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건물을 언제 신축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언제 했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보존 등기가 되고 난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토지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은, 이게 을은 4월 10일 병한테는 대항할 수 있지만 4월 1일 등기가 되기 이전에 토지를 양수한 병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등기하기 전에 바뀌었냐, 등기하고 난 다음에 바뀌었냐, 그걸 찾아야 돼. 사람 찾아. 눈밖에 없으니까. 자, 5번 의리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해. 등기 없으니까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죠. 축조하고 나서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 토지의 소유권. 축조하고 나서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문제는 축조했으니까 이제 보존 등기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보존 등기를 언제 했느냐?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미등기 건물이라고 그랬네. 미등기. 그럼 얘는 보존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토지 양수인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우리 19의 기출문제란 말이죠. 알겠죠? 별것도 아니죠.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알겠죠? 정답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자, 이제 법률의 이제부터는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지금까지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 이제 등기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요 등기를 한 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등기에 관한 것을요 법률 행위부터 순서적으로 해가지고 법조문 순서로 돼 있어요. 법조문 순서도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요 설명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